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섹터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조선과 해운 업종에 대한 집중 분석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시장을 주도했었던 조박원, 조선주 계속해서 상승 랠리를 이어오다가 하반기 들어서는 주가 흐름이 다소 주춤한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하지만 조선업 슈퍼사이클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있고요. 미국과의 협력이라는 가장 큰 호재 속에 내년도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전문가의 도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엄경아 신영증권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트럼프 대통령 발언이 또 조선주를 끌어올리는 호재가 된 것 같습니다. 프리기탄 건조 계획을 시사를 하면서 마스카 프로젝트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큰 상황인데요. 소강 상태에 좀 빠졌다 이런 표현들이 많았는데 이번 트럼프 발언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희가 아침에 이제 뉴스를 네. 좀 확인을 하고 왔는데요. 실제로 프리깃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그 함정의 클래스급은 거의 디스트로이어 정도 수준으로 과거에 실제로 만들었었던 네. 그 편대를 조금 더 넓히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고요. 실제로 그런 정도 수준의 함정 같은 경우는 이미 미국에 있는 좀 대형 조선 업체를 중심으로 건조가 되었었기 때문에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하나 오션의 뭐 필라델피아에 있는 조선소를 언급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건조가 이어질지는 저희가 조금 알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미국에 있는 제너럴 다이나믹스 그룹과 헌팅턴 인걸스 그룹 내에 있는 조선소들이 기존에 이제 진행을 했었던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부분을 조금 확장해서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국내 조선 업체들의 사업장에 이제 국내에 있는 사업장들을 좀 활용을 하면서 미국에 있는 대형 조선 업체들이 이제 이 부분을 메이저로 해서 끌고 가는 쪽으로 저희는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한국조선업이 지금 방산까지 사업을 확대시켜 나가고 있는데 미군의 해군력 증강과 함께 한국조선업 방산까지 얼마만큼 영향력을 확대시킬 수 있는지도 짚어주실까요? 실제로 지금 네. 미국이 2024년에 함정수가 굉장히 많이 이제 격하게 줄어드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지금 미국의 함정의 이제 헐사이드에 저희가 네. 선령을 좀 평균을 내보면 지금 지구상에서 미국과 그리고 러시아가 굉장히 늙은 함정을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퇴역의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이 부분을 조금 새 함정으로 채워야 나가야 되기 때문에 나오는 얘기이고 저희가 금액적으로 봤을 때 지금 미국에서 제시를 하고 있는 연간 뉴빌딩 관련 예산이 연에 한 400억 달러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한국에서 있는 조선 업체들이 만약에 일반적인 상선을 만드는 것을 다 합친다라고 한다면 연에 저희가 한 300억 달러 정도 만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책정하고 있는 이 예산 중 한국의 조선 업체들이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는 매출의 규모가 어느 정도의 비중이 될지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겠지만 유럽에 있는 여러 해운사가 한국에 발주하는 전체 상선대를 다 합친 정도의 규모와 비견해 보더라도 굉장히 많은 그 수준에 해당되는 금액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올해 하반기 이후 미국의 LNG 프로젝트 수출 승인 재개가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지금 한국의 조선업이 굉장히 필요한 시점인 것 같은데 이로 인한 이연 수요가 한국 조선업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수주 잔고에 특히나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수주 현황을 좀 짚어주실까요? LNG는 전체적으로 2025년은 상당히 발주가 별로 안 나온 편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럴 수밖에 없었던 게 2024년이 LNG 프로젝트에 있어서는 조금 신규 승인이 멈췄던 1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멈췄던 것을 2025년에 다시 재개해서 올해 기준으로는 저희가 연간 기준 생산량 한 5천만 톤 이상의 LNG 신규 승인이 나온 상황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발주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내년 2026년에는 한국 조선 업체들이 해당 물량에 해당하는 LNG 캐리어 최대 기대치는 지금 한 100척 정도 규모가 되는데요. 지금 국내 조선 업체들이 연간 한 70척 정도의 LNG 캐리어를 풀로 생산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2025년에 승인난 프로젝트로부터 나오는 LNG를 한 2년 정도에 걸쳐서 나눠서 저희가 수주를 하게 된다면 한국 조선 업체들 기준으로는 한 50척 정도의 LNG 캐리어를 2년에 걸쳐서 네. 수주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과 27년 기준으로 LNG 캐리어를 한 60에서 70척 정도를 만드는데요. 그게 조선 업체들의 매출 기준으로는 지금 절반 정도 이상의 영향을 준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26년과 7년에 걸쳐서도 발주가 나오게 된다면 국내 수주 잔고 중에서 매출 기준으로는 한 50%를 유지할 수 있을 네. 정도의 LNG 캐리어가 나올 수 있다라고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LNG가 연간 50척 수주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 기대감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신조선가 지수 흐름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선종별로 좀 희비가 엇갈렸다고 합니다. 발주량이 많았던 선종은 성과가 유지되는 반면에 하락하는 성과도 많았던 것 같은데 이 차이가 무엇일까요? 저희가 신조성과 네. 지수라는 걸 산정을 할 때 기본적으로 부동산 가격의 책정 스킨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들은 계약 가격으로 저희가 성립이 되지만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선종들은 호가 기준으로 성립이 되게 되는데요. 2025년은 24년에 상대적으로 많이 발주가 나왔던 탱커 같은 선종들이 좀 발주가 안 나온 케이스에 해당이 되고 실제로 25년에 지수를 끌어내리는 데 있어서는 이러한 선종들의 호가가 빠지는 거에 대한 영향을 사실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탱커보다는 컨테이너나 LNG를 주로 수주하는 국내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러한 가격 하락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은 상황인데요. 최근에는 탱커의 그 운임 자체가 조금 올라가는 상황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지수도 내년에는 조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앞서서도 다른 코너에서 얘기하셨지만 지금 환율이 굉장히 높지 맞아요.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 원화 기준으로는 국내 조선 업체들 같은 경우는 올해 수주한 수주분이 가격 하락세가 거의 없었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 수준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내년과 내후년 2026년과 2027년에 한국 조선업체 인도량 구성을 살펴보면요. 컨테이너선 증가, 가스선 감소라는 변화가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우리가 각각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26년 상반기 정도 매출에는 이제 분명히 LNG와 관련된 매출이 가장 많이 드러나게 될 거고 실제로 기자재 업체들 같은 경우도 그 부분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선종이 컨테이너로 주로 많이 바뀌게 되면 조선 업체들은 외부의 협력업체의 힘을 많이 빌어서 만들어야 되는 선종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조선업체들과 연관이 되어 있는 기자재 업체들의 같이 그 매출이 늘어나는 그런 측면을 좀 보일 수 있을 네.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26년에서 27년으로 넘어갈 때 저희가 이제 조선 업종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게 된다면 이러한 이제 LNG에서 컨테이너로 바뀌는 거에 대한 수혜가 누구로 바뀔지를 조금 생각해 보면서 투자 전략을 좀 달리 가져가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조선주 오늘 트럼프 발언 속에 기대감이 형성이 되면서 다시금 시세를 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반기랑 비교를 해본다면 하반기에 주가가 부진했던 거는 사실인데 내년도는 역시나 실적을 기점으로 조선주의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현 시점에서 눈여겨보고 계신 탑픽 종목이 있을까요? 저희는 여전히 HD현대그룹을 가장 좀 선호하는 편에 해당이 되고요. 특히나 올해 말에 이제 HD현대중공업과 H현대미포가 합병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 그 합병 수주를 어느 만큼 채워서 회사가 28년 이후에 확장성을 가져가는지를 저희가 지켜보는 게 조금 중요한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합병 법인 자체에 대한 관심도도 높긴 하지만 국내 법인의 확장성과 그리고 해외 쪽에서의 저희가 확장성까지 같이 확인할 수 있는 HD 한국조선해양 여전히 저희는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HD 한국조선해양을 탑픽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조선주 살펴봤고요. 해운업종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해운업을 생각을 해보면 강대국들의 무역 갈등에 좀 큰 타격을 받았던 것 같은데 다가오는 내년 해운 시장을 이끌 호재와 악재 모멘텀을 나눠서 정리를 해주실까요? 무역 분쟁 때문에 되게 타격을 받았다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실제로 무역 분쟁이 있었지만 2025년은 해상물 동량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단지 시장에서의 관심도가 많이 떨어진 이유는 21년 이후에 발주가 된 선박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화물도 많은데 배도 많은 상황이 저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추세적으로 운임이 지속적으로 상승한다거나 이런 모습을 못 보이기 때문인데요. 내년에 저희가 운임에 대한 부분이 조금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스웨즈 운하가 다시 재개장되는 뭐 맞아요. 그런 네. 부분은 분명히 약재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지금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는 수요가 좀 생길 수 있을 만한 부분을 해상운송시장에서 찾아본다라고 하다면 사실 종전 이후에 재건 사업이 조금 진행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실질적으로 조금 영향을 크게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스웨즈 운하가 재개방되는 거를 악재로 꼽을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재개방이 된다면 운임 하락이 불가피해질 텐데 이 부분 어디까지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저희가 네. 컨테이너 운임 기준으로 조금 말씀을 드린다라고 한다면 SCFI가 요즘에 1,500대 정도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로나 이전에 900에서 1,000 정도 사이까지 갔었던 부분이 있어서 그 정도 수준까지도 저희는 조정을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준 대비해서 20-30% 정도의 조정 가능성이 있고 이 정도 수준으로 조정을 받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과거보다 지금 주요 원가에 해당하는 유가가 좀 내려간 수준이 되기 때문에 과거만큼의 그 손익성에 있어서의 조금 훼손은 좀 덜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벌크 시장을 살펴보면 벌크 시장 우리가 과거 사례를 짚어본다면 중국의 인프라 투자가 운임을 끌어올리는 과거와는 다르게 2000년대 이전 박스권으로 회귀하고 있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연구원님의 견해도 좀 궁금해집니다. 저희가 네. 했던 얘기인 것 같고요. 실제로 2000년대에는 중국이 전 세계 경제를 볼륨업 시키는 그런 네네. 측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어떤 정도 수준까지 운임이 상승을 했냐면 철강석보다 철강석 운임이 더 오른 정도 수준, 배보다 네. 배꼽이 더 크다라고 그러네요. 얘기를 네. 할 정도의 그런 시장이었었는데 지금은 그처럼 이 해운업계에서 물량을 더 많이 갖다 주세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 수요 산업이 좀 부진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글로벌 조강 생산량은 2020년대 초반에 거의 피크를 찍고 지금까지 계속 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철과 관련된 제품을 많이 쓰려면 글로벌 건설 경기가 사실 굉장히 좋아야 되거든요. 저희가 철도를 깔고 건물을 세우고 이래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유인이 지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요가 잠잠하다라고 한다면 해상운송시장 자체에서는 의외성을 갖는 수요가 없을 때 운임시장은 굉장히 재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임 자체가 조금 추세적으로 올라야 장기적으로 조금 배를 싸게 빌려서 중단기적으로 좀 높은 운임에 운용을 하면서 이 부분에서의 수익을 도모할 수가 있을 텐데 이와 같은 전략을 취하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과거의 저밸류에이션 과정으로 돌아가는 부분을 어느 정도는 좀 감내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조선주보다는 해운주가 시장에 관심을 덜 받았습니다. 해운주 내년도 단기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해운주에 대한 투자 전략과 함께 토픽 종목도 좀 들어볼게요. 저희가 절대적인 수익을 추구하시는 분들에게 해운주를 굳이 추천해드리지 않는 전략을 네. 취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포트폴리오 매니저라면은 이제 좀 가져갈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2020년에 코로나가 터지기 이전 대비 지금 그래도 화물 운송 시장에 크게 바뀐 점이 하나 있다라고 한다면 과거 대비해서 화물 운송에 대해서 화주들이 보상해주는 그 수준의 레벨이 좀 높아진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운송의 안정성에 대해서 가격을 지불하는 것에 대한 그 용이도가 많이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가 과거에는 해운이 어렵다라고 하면 정말 회사가 굉장히 적자폭이 크고 회사의 상황이 어려워지는 수준이지만 지금은 어렵다라고 하면 그냥 이전보다 돈을 조금 적게 벌게 되었어요 수준이거든요. 네. 그래서 회사는 굉장히 안정적인 수익을 유지를 할 것이고 그에 반해 이제 또 주주에 대한 환원도 조금 더 지속성 있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안정적인 수익과 그리고 주주 환원이 어느 정도 보장되어 있는 HMM이나 현대 글로비스 같은 업체들은 어느 정도 가져가실 때 그 투자의 안정성이 좀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조선과 해운 업종에 대한 자세한 분석 도와주셨습니다. 엄경아 신용증권 연구위원과 오늘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